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의 흐름이 조금은 아쉽게 흘러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좀 상승을 했고, 근데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 미국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을 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방심할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상승을 기대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0.8%, 코스닥이 0.26%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상승폭을 좀 내려놨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장중에 2,312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 어느새 한 2,300포인트 정도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2,300선을 약간 하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장이 주가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보다 좀 더 약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750선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장중 최고가가 749.65포인트인데요. 근데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이 오전 9시 한 16분에 이 장중 최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주가가 우하향 추세를 그리면서 이제는 737.74포인트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 유의미한 흐름은 수급은 이 외국인이 코스닥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외국인 가열차게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오늘 매수 방이 들어왔는데 뭐 금융투자가 가장 중심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매수에 좀 가담을 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 상승하는데 가장 큰 힘을 보태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순매수가 58억이고요. 기관이 순매수가 331억입니다. 굉장히 이 작은 금액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의 힘이 좀 잘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이 3,514억 원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섹터를 좀 살펴본다라면 전기전자, 그 중에서도 반도체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뭐 거의 두 종목만 좀 전기전자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69%, SK 하이닉스가 3.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 우선주도 3.92%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전자 쪽에 있어서 가장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전기전자에서는 사실 그 외의 종목들 보더라도 LG전자와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뭐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이 전기전자 쪽에 있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2차 전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이 두 종목은 매수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기관의 매수가 이 두 종목에는 별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LG 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이 장중에는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오전장에는 지수도 좀 더 올랐습니다만 LG 에너지솔루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시 이 정도부터 해서 이 하락세로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서도 그렇고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좀 약세를 보여주면서 이 시장의 상승을 좀 더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늘 만약에 2차전지까지 올라줬으면 시장 좀 많이 상승을 했을 텐데 그런 아쉬운 부분들은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수급이 들어오는 쪽을 살펴보면 금융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금융업으로 530억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금융 쪽에 있어서 KB금융은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률이 크지가 않죠. 그 이유는 외국인이 또 금융 쪽 은행주들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가 좀 맞서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매수하는 종목 살펴보면 운수장비 그러니까 자동차 쪽으로도 일부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좀 매도가 나오면서 이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 쪽으로도 기관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좀 더 거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한화솔루션만 6%대의 좀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는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금호석유, SKC까지 좀 화학 쪽은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에 있어서 가장 좀 아쉬운 게 2차전지죠. 에코프로비엠하고 이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DX까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특히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는 이틀 동안 10%가 넘게 하락을 했죠. 이 두 종목 다 오늘 이 장중에는 에코프로비엠은 2.96% 그리고 에코프로는 4.03%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LG화학 때도 LG에너지솔루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10시 정도부터 해서 힘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에코프로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제 다시 보합권 정도까지 왔고요. 보합을 유지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좀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DX 시가총액 1, 2, 4위 업체입니다. 세 종목 모두 다 4%대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종목들 오르는 종목이 있거든요. 오늘 엔터주도 오르고요. 코스닥에서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JYP 엔터, SM이 2%, 3%대 상승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HPSP가 5.78%, 솔브레인, 이오테크닉스, 동진 세미캠까지 2에서 3% 정도 상승하면서 코스닥 분위기 사실은 좋은데 이 최상위에 있는 이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의 상승폭을 코스닥이 못 따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코스닥의 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시가총액이 좀 더 크고 하락률이 좀 더 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많이 하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코스닥보다는 좀 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 대응할 때는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이 화장품,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4분기에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 나올 가능성이 높죠. 특히 반도체는 삼성전자, 이 4분기에는 흑자전환,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4분기에는 낸드도 이제는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는 실적이 계속 좀 좋다는, 물론 자동차가 최근에 좀 우려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수급이 들어가면서 국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 받으면 좋지만, 그래도 완성차가 비중이 좀 더 높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화장품도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화장품 ODM, OEM 쪽들도 좋은 모습들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향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그래도 높은 종목들로만 좀 제한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지금 3분기 실적 나오는 종목들은 어닝 쇼크가 나오면 주가 급락합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시장 컨센서스의 실적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잘 안 올라가요. 요즘에는 시장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가 상승하려면 4분기나 내년의 실적이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코멘트가 있으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살펴볼 때는 지금 컨센서스를 만족시키는지
그리고 만족시켰다라면은 향후에 대한 실적 코멘트가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종목을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수도 큰 폭으로 사실 올라가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오늘 장 중에 2,300선을 코스피가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소폭 하회하고 있죠. 2,300포인트를. 2,3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도 등락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당분간은 2,300선 기준으로 등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제한된 상승이고요. 당분간 2,300선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은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T사이언티픽을 먼저 보겠습니다. IT 토탈 서비스 기업인데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오늘 시장에서는 하한가로 내려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꽤 많이 실려 있는 상태인데요. 2,03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풍재질을 살펴보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 하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5,72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성 크링텍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시행에서 하락률은 15%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1,936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호석유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7% 넘게 빠지면서 11만 7천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SKC 살펴보겠습니다. 동박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2시 30분 기준으로 4%대 하락률이었는데 지금 역시 비슷한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만 5,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영풍재질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주가 조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영풍재질가 다시 또 하한가를 맞이했습니다. 횟수로는 6개고요. 그리고 거래 재개 이후로는 5번 연속 하한가입니다. 지금 거래 제한폭이 나온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하한가 행렬이 이어진 건데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영풍대지 거래 하한가가 나왔고 그리고 5거래일 거래 정지했다가 5번 연속 또 하한가입니다. 사실 거래 정지 기간을 빼면 6번 연속 이 하한가죠. 이 5번도 가장 많은 하한가가 나온, 그러니까 SG 사태 때 나왔었던 4번의 하한가를 넘어서는 그런 가장 연속적인 하한가인데 거래 정지 기간까지 뺀다라면 거래 정지 기간을 빼고 보면 사실 6거래일 연속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하한가가 나온 거죠. 이 5만 원 대에서 움직였던 주가가 이제는 어느새 5천 원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에는 물론 2천 원대에서도 움직였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5만 원 근처에서 4만 5천 원, 5만 원 사이 여기에서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지속이 됐었고 한 3달가량 거래가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주가를 생각한다면 거의 10분의 1 토막 라는 수준으로까지 주가가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 불공정 거래 의혹이 나오면서 5거래일 연속 하한가가 나오고 있고요. 가격 제한폭이 30%로 확대된 게 2015년이었는데요. 그때 이후로도 첫 5거래일 연속 하한가.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정지 빼면 6거래일 연속 하한가입니다. 그만큼 계속적으로 좀 하한가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물론 이제 검찰에서 시세 조정 혐의 피해자 4명 검찰이 구속하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주식만 놓고 봤을 때 지금 2,879만 2,736주가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주식 수의 절반이 훨씬 넘는 그런 주식 수거든요. 이 최대 주주 주식까지 1,000만 주가 포함이 되면서 잔량이 너무나도 많이 쌓인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오늘은 그래도 좀 늘어나면서 47만 3천 주가 오늘 거래가 됐는데 이전에 하한가 나올 때 이 10월 18일 거래 정지 전날이죠. 이날이 이제 54만 9천 주가 거래되기가 됐고 거래 재개되고 하한가 나온 첫날 10월 26일 날 5,438주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000주, 19,000주, 6만 7천 주 이렇게 되다 오늘 47만 주로 거래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2,800만 주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해결이 안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잔량이 너무나도 좀 많다. 그래서 이 잔량의 해소가 급선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량 해소가 급선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주가가 연일 빠지면서 사실 몇 거래일 만에 너무 큰 하한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네, 사실은 뭐이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도망가기도 쉽지가 않죠. 그냥 하한가로 주문을 넣으셔도 체결이 잘 안 될 텐데 어찌됐든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한가에 계속 주문을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가격대인 2, 3천 원보다도 좀 더 하회할 가능성도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반대 매매 거의 하한가에 계속적으로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풀리기 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당분간도 앞으로도 하한가가 몇 번 더 나오면 몇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풍재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 또 하한가가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도망가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금호석유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설 수 있다는 설이 제기가 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최근에 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M&A 관련된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승인을 유럽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부문을 떼서 뭐 합병을 한다라는 이 뉴스까지 좀 그런 가능성까지도 좀 제기가 되면서 합병에 대한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나항공은 사실은 원래는 금호그룹 안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 금호그룹 자체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모습들이 이 금호그룹의 위기가 나오면서 아시아나항공까지도 좀 팔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과의 합병이 좀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이런 뉴스까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나항공의 1대 주주는 2대 주주가 금호석유거든요. 금호석유가 약 한 11%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호석유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게 된다라면 막대한 현금이 들어가게 되겠죠. 물론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국내에는 대형 항공사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항공사를 다시 가져오게 되는 거는 좋은 뉴스지만 막대한 현금이 좀 들어간다라는 게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3분기 실적도 여전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3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약 한 20%가량 좀 하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고무에 대한 수요는 좋은 상황이지만 고가 부타디엔 투입으로 인해서 합성 고무가 전체적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감익이 나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 가장 크게 좀 하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4분기도 좀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분기도 이번 분기에 한 8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4분기는 지금보다도 한 100억 원 정도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한 12에서 13% 정도 줄어든 감익이 예상이 됩니다. 시황은 3분기랑 좀 비슷하지만 수요가 좀 계절적으로 좀 비수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4분기도 좀 좋지 않다라는 점. 그러면 24년도를 회복에 대한 그런 가능성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면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하회하면 여지없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3분기 컨센서스에 맞추더라도 4분기 부진할 것 같다. 그래도 또 급락이 나옵니다. 3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도 향후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대해서 또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있으면 주가가 상승을 못 하거든요. 지금 실적이 아무리 좋았다 그래도 지금 4분기나 내년 1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만큼 실적을 충족시키고 향후에 발전하는 이 실적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금호석유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이 굉장히 주가에도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아시아나항공 인수까지 좀 악재가 겹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슈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도망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11만 3천 원 정도가 장중 거의 바닥권 수준인데요. 11만 원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거의 11만 원대에서 바닥권은 형성할 수도 있지만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저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게 사실 금호석유에는 지금 업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본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좀 좋지 않은 그런 뉴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본업에 대한 회복에 대한 시그널, 좀 사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반등한다라면 그때 좀 도망가시는 부분 전략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에 대해서도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SKC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냈습니다. 거기 SK증권에서는 SKC가 단기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은 SKC 실적, 좀 전에 제가 금호석유 말씀을 드릴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실적이 좋지 않다 그러면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C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거의 바닥권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컨센서스가 180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447억 원 적자입니다. 굉장히 크게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는데 이 실적이 안 좋은 이유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동박입니다. 동박 부문에 대한 적자 전환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는데요. 전력에 대한 요금, 전기료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이 가중이 되지만 그러면 이 앞단에 매출이 좀 좋아지고 가격이 좀 좋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동박 부문 적자의 원재료 가격, 그러니까 전력비도 사실 원재료 가격에 비슷한 포함이 되죠. 여기에다가 유럽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출하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출하량이 사실 늘어야지 매출도 올라가고 이익단도 올라가는데 출하량이 줄은 그런 상황도 있고요. 화학 부문도 전체적으로는 스프레드가 악화되면서 적자 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좀 잘 기여했었던 반도체 부문은 전방 고객사에 대한 감산 영향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가 됐는데요. 4분기도 영업 적자 한 300억 원대로 좀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24년도부터 실적 개선이 좀 전망이 되는 만큼 4분기까지는 좀 보수적인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KC에 대해서 4분기까지는 보수적인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하락 지점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SKC도 우선 도망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SKC에 대한 주가 굉장히 지금 낮은 거의 바닥에서 바닥권 수준인데요. 2020년도 이후로는 가장 낮은 주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확인이 되는 시점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24년도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게 언제부터 개선이 된다. 24년 1분기냐 2분기냐 그 실적 개선에 대한 시점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KC에 대해서도 도망가자 전략 주셨습니다. 실적 개선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사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5일에 공략을 해주신 하나마이크론 오늘 시장에서는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수익률은 네. 지금 1%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아무리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일단 시장적인 부분이 그렇게 우호적이라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장 이슈를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이슈를 좀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반도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2차전지 다음 주도 섹터는 분명히 좀 반도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 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고 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지극히 좀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편애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HBM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내년치 물량 이미 솔드아웃 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쪽 같은 경우도 이미 삼성전자 제치고 GH100이란지 그리고 B100에 들어가는 HM3 뭐 독점적으로 공급이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이고 아마 AI 반도체 이슈가 상반기에 끝이 안 났을 겁니다. 계속해서 AI 서버란지 AI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HBM이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이 실적적으로나 뭐 시향적인 부분이나 뭐 수혜를 앞으로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시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되고 있어요. 단지 28,000원 부분이 돌파가 안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중기 종목이기 때문에 네. 계속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계속 지켜보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사실 뭐 반도체 섹터 오늘은 빨간불 켜고 있지만 그간 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후공정 관련주들 반등 뭐 시점 언제쯤이고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타날까요? 이게 제가 뭐 이거를 12월 27일, 뭐 12월 11일 그래 찍어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럼 제가 여기 아니겠죠? 저도 이렇게 힘들게 방송 안 나오는데 농담이고요. 네. 이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 이슈가 해소가 되고 있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숫자를 이렇게 콕 찍어서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300포인트 부근을 강력하게 이탈은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하락이 끝자락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저도 애매한 게 뭐냐면은 지금 최근 시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9월 달부터 쭉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언제랑 좀 비슷하냐면은 이게 제가 주말에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차트 좀 돌려봤는데 코로나 때도 지금 추세랑 비슷해요. 코로나 때 같은 경우도 1차 하락이 나고 난 다음에 살짝 반등이 주다가 마지막 그 변동성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3월 19일 날 하락의 끝자락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8%,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지수 급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네. 말씀드냐면은 이런 급락이 나오고 마무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안 나오고 마무리가 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제가 안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현상을 보고 제가 이제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 네. 제가 만약에 제가 차트를 만들한다 그러면은 제가 12월 11일이 바닥입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기적으로 그리고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다 왔다. 그리고 이후에 현상을 보고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어떤 그림을 보고 캔들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후공정 얘기하면서 시장 얘기를 왜 하느냐.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종목에 어떤 영향을 주는 이슈 같은 경우는 최하단에 종목이 있고 그 위에 업종이 있고 최위에 시장이 있잖아요. 지금은 누가 보다도 시장 이슈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짝 거치게 되면은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종도 그렇고 그리고 종목적으로 그렇고 좋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상반기 2차 전지가 그랬던 것처럼 뭐 반도체도 괜찮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분히 좋아질 거라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후공정 쪽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패키징도 그렇고 테스트도 그렇고 물론 삼성전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네. 하이엔드 드림 쪽을 보게 되면은 누가 보다도 지금 하이닉스가 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처럼 이 SK 하이닉스의 좀 시너지 효과가 낙수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한번 리스트업 그리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시장이라는 먹구름이 먼저 거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1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돈을 쓴다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네요. 네. 이사님 어디 돈 쓰세요? 저보다 이제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보너스가 생기면 연말에 어디다가 돈을 쇼핑하시겠어요? 쇼핑요. 네. 저는 뭐 화장품도 좀 사고 네. 뭐 장신구도 좀 사고요. 네. 옷도 좀 사고 그러고 싶네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렇게 별반 차이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맞습니다.
보너스한지 돈이 생기면 쇼핑을 하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실 만한 게 좀 제한적이에요. 뭐 화장품도 좀 그렇고 사기 좀 그렇고 네. 옷은 비슷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네. 그렇고 이제 연말 쇼핑 시즌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돈을 쓰겠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경기 둔화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제 경험상 저도 이 주식을 업으로 한 게 한 15년 정도 되거든요. 위기가 온다 그래야지 위기가 온 적이 없어요. 예를 들게 되면 리만 네. 같은 경우도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하게 빵 터진 거지 리먼을 예상한 사람이 없었을 거거든요. 리먼이 부도가 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 겪지만은 2020년도에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중지가 급락하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그렇죠. 네. 예전에 메르스라든지 또 있을까 신종플루 같은 이런 게 있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호흡기 바이러스 때문에 증시가 급락을 했잖아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하게 오는 거지 예상돼서 오는 건 절대 없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지금도 미국 쪽 IB라든지 보게 되면은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GDP 나오고 보면은 경기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인디안 기후제처럼 위기가 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3분기 GDP도 보게 되면 소비 중심에서 상당히 좀 괜찮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연말 쇼핑 시즌도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류주를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한 모 언론 기사하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봤는데 네. 연말에 미국 연말에 쇼핑 지출 규모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을 예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딜라이트라는 곳에 조사를 했는데 4,000명 넘게 조사했더라고요. 조사를 했는데 연말 소비 시즌 때 어느 정도 소비를 하시겠냐 물어보니까 뭐 달러로 1,650달러. 근데 이게 우리나라 원화로 하게 되면 한 2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14% 많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490달러인데 이거보다 더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구매력이 많이 높아졌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구매력, 소비 왜 말씀드리냐면은 미국 GDP의 80%가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경기가 너무 정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연말에 말씀하셨듯이 화장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쪽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지금부터 의류주 같은 경우는 천천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뭐 의류주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어떤 네네. 종목 저희가 좀 더 집중해 볼까요? 오늘은 이제 한세 시럽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쇼핑 같은 경우도 뭐 고가 상품들이 이렇게 명품도 많이 소비가 네.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저가 이런 브랜드도 매출 기대가 상당히 좀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OEM이란지 ODM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한세시럽 같은 경우 북미적으로도 매출이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 연말 쇼핑 시즌 어떤 수혜가 한세시럽도 충분히 올 것이다. 좀 그런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의류 재고 증가율이 8월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재고 감소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수주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시시럽 같은 경우 연말 그리고 내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네.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재고량 감소로 인했던 수주 증가 기대 이런 것이 일단은 매출 확대된 기대감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 의료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화 기술을 좀 많이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인건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비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무인 자동 배송 로봇이라든지 이런 자동화 설비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원가적인 요인도 이제 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비용 절감 그리고 수주 확대를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 이 수익성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류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북미 쪽에 이제 매출이 잡히는 의류주 같은 경우는 한시시럽뿐만 아니라 네.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종목들이 좀 바닥에서 다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뭐 변동성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안정적인 종목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의류주도 한번 새로운 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한세시럽에 대해서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 26,500원 정도 잡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000원을 좀 잡았는데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항상 AS를 해드리지만은 네. 뭐 1차적인 목표가가 일단 26,500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자리가 올해 6월 달부터 장으로 장했던 22,000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오늘의 하락이 조정시 매수 이런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정식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잡아주셨잖아요. 이 네네. 목표 주가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중기로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11월 달이잖아요. 11월 달이기 때문에 한번 최소 이번 한 달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 광군제가 11월 11일이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렸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해외 직거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12월 24일이 미국에도 블랙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12월 달 또 쇼핑 대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11월 달, 12월 달 같은 경우는 국내 쪽 같은 경우도 뭐 대규모 할인 행사란지 그 연말 이런 행사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본다라면은 뭐 적어도 뭐 연말 12월 달까지 올해 말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말까지 한세실업 바라봐도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한세실업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상승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상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85% 강세로 2297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300선을 지금 회복하지는 못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0.28% 강보합권 정도의 강세를 보이면서 738선을 종가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해서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3,000억 원 넘는 매도세를 보입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만이 4,178억 원을 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24억 원, 기관은 482억 원을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749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흐름에서 누가 좀 발목을 잡나 이 부분을 좀 봤거든요. 발목을 잡을 것인가 요즘 포커스를 맞춰봤는데 네. 역시나 혹시나 2차 전지네요. 코스닥뿐만 아니라 증시가 조금 이제 안정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2차 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과매도 이런 인식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에코프로가 상승 출발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락으로 전환돼 버렸어요.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3.6%,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4.5%고요. 그리고 포스코 DX가 마이너스 2.7% 이렇게 하게 나왔는데 오늘 또 코스닥 쪽에 보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포스코 DX,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가 증시 발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만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좀 증시가 안정을 찾게 되지 않을까. 오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같은 게 0.89%, 코스닥이 0.28%거든요. 예상 지수긴 하지만 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결국 2차 전지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느냐가 이런 수치 차이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LG 에너솔루션, 뭐 삼성에서 이런 거에 빠지더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수 방어력이 좀 더 크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또 개별 종목들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뭐 결론은 그겁니다. 2차 전지가 얼마만큼 빠르게 안정을 찾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최근 5 거래일 동안 조금 이제 지수가 좀 추가 하락이 제하는 것 같아요.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네. 10월 26일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10월 26일이 종가가 2299포인트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또 보게 되면 2302포인트예요. 그러니까 2300포인트 전후에서 지금 종가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건 네. 얼추 여기서 이제 하반 경직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 좀 계속 나오게 되면서 그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처럼 네. 큰 출렁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이 정도로 일단은 끝이 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반가워요. 어쨌든 추가로 제한되는 가격대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코스피는 2,300포인트 전후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시를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26일부터 보게 되면 743포인트, 그러니까 740포인트 전후로 종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 바닥에 대한 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바닥에 대한 신호가 나오는 만큼 그래도 그나마 그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역시도 우리 시장은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이 제한된 요인은 아무래도 2차 전지주의 약세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5개월 만에 60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11월의) 첫거래일인 오늘 우리 시장은 제한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도 상승불을 켠 업종이 더 많습니다. 음식료 업종에서 2.81%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 업종이 2%대, 증권 업종이 2% 가까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YTN이 속해 있는 업종인데 2%대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오락문화 업종이 2%대, 역시나 소프트웨어 업종 역시도 2%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을 빨간불에 켜면서 마감을 했지만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시장 연말 랠리 기대감이 유효할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 여쭤봤는데요.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반등의 주도주, 거래대금, 그리고 외국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께서는 미국 국채 안정 시에 연말 랠리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께서는 채권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연말 랠리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도 그러면 좀 어폐가 좀 있나요? 이사님 의견이시니까요. 네. 일단 하나씩 뭐 제가 그럴 자격은 안 되지만은 좀 짚어볼게요. 현 구간에서 반등 모멘텀 부재 관망에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네. 추가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는 관점은 맞는데 맞네요. 반등 모멘텀이 좀 부재한 건 사실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망은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 채권 금리는 일단 저는 안정을 찾았다고 봐요. 그 10월 달 이후에 미국 국채 금리가 5% 돌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제 그 시장의 악재가 그 미국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한번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10월 17일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은 연준 내 위원들 사이에서 이 금리 동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게 10월 17일에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 기사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연준 내에서도 이게 매파적인 성향 강하신 분들, 뭐 델러스 연준 총재라든지 그리고 월러 연준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매파인데 특히나 그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강한 매파입니다. 근데 네. 이분들이 시장의 국채금리가 높다, 시장의 어떤 시장금리가 높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높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이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강한 성향의 매파인데 비둘기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10월 24일 날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숏 포지션을 다 청산했다. 이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에 8월 달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의 고인플레 때문에 10년물 같은 경우는 5%, 30년물 같은 경우는 5.5%가량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숏 포지션을 구축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상승해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을 8월 달에 구축했는데 최근에 와서 다 청산해가지고 2억 달러 수익 났다. 그러니까 원화로 2,700억 정도 수익이 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0월 27일 날 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미국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라든지 핑코라든지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국채를 매입을 하고 있다, 국채를 매수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국채를 매수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반비례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이게 다 우연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7일, 24일, 27일 이 기사들이 연속해서 나왔는데 네. 잘 보세요. 연준 내에서 금리가 동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국채금리가 상승해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더 추가적인 국채금리 상승이 나올 것 같으면 이 포지션을 청산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서 연결성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 어쨌든 동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겠네? 네.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예상한 대로 5% 나왔네? 그럼 이제 수익 청산을 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고 네. 난 다음에 국채를 매입한다.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국채를 매입해가지고 반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어제 새벽 같은 경우에 이제 4.9%가 상승했었는데 요거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네. 미국에서 대량 국채 매도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가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네. 그래가지고 종가에 조금 이제 상승가 주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쨌든 지금 시장의 어떤 악재는 저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이 거칠 만한 뉴스들이 최근에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1월 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99%거든요.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도 동결 가능성이 80%예요. 그럼 더 이상 이제 국채금리도 그렇고 기준금리도 그렇고 더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시장이 어쨌든 악재였던 것들이 어떤 해소가 될 만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면은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 다 왔다는 것들이고 단지 숫자가 문제인데 그 숫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처럼 변동성이 한번 나올 것인가 아니면 2차 전지가 더 끌어내릴 것인가 이런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콕 찍어서 제가 12월 10일이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제가 하나 좋은 긍정적인 말씀드리면은 그 1957년 이후에 미국에서 네. 11월 달은 다 올라갔대요. 다 증시 상승이 있었대요. 그리고 11월, 12월 다 상승했는데 딱 한 번 빼고 11월, 12월에 다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통계도 확률이거든요.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11월 달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네. 지금은 팔지 마세요. 지금 파는 건 솔직히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자랑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8월 달부터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네. 해왔었는데 그때 이미 이제 손절할 기회를 놓쳤고요. 그리고 지금은 만약에 제 예상대 시장이 돌아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손실을 축소시키는 그 기회까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섣부른 매도, 그러니까 섣부른 손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섣부른 손절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짚어주셨고요. 네네. 그렇고 이제 코스피 시장 그래도 2,300선 다시 회복하면서 마감이 되긴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그래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내일장 같은 경우 이제 의료 AI 쪽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의료 AI가 오늘도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제일케나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의료 AI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제 그러니까 챗GPT 이런 것도 예상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그게 딱 구세주로 나타나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안 뒀다가 상반기에 지수를 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호재도 그렇고 악재도 그렇고 항상 예상 못한 상황에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경고에서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맹종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어쨌든 챗GPT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라든지 기대감을 해서 상반기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이제 의료 AI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대감에서 더 올라가는 건 무리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이제 테마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섹터로 넘어가려면은 숫자가 찍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숫자가 찍힌다라는 그런 뉴스 그리고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의료 AI 대표 5개사가 있죠. 제일케어, 딥노이드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도 이제 빠르면 내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제일케이,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사업하고 이제 혁신 의료 기술 선정이 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의 어떤 원동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으로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보시면 공시를 보시면은 수수 받은 것들이 나와요. 네.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 매출로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단순히 혁신 의료 기술에 선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JLK 같은 경우는 보험 수가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딥노이드 같은 경우 8월 달부터 혁신 의료기기로 선정이 되면서 비급여 시장에 이미 진출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JLK 같은 경우는 미국 쪽 FDA 이제 신청도 진행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까지도 숫자가 찍히게 된다라면은 이제는
뭐 최근 이제 10월 24일부터는 기대감이지만 네. 이게 찍히게 된다면 실적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름도 괜찮은 상황들이고 그래서 의류하고 네. 이제 의료 AI 의류 좀 라임이 좀 그렇네요. 네. 의료 AI 그리고 의료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네. 이게 돌아서주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 승부수로는 의료 AI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영풍재지와 금호석유, SKC를 구조해드렸습니다. 추가 하락 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도망가자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한세실업을 공략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연말 소비가 급증이 기대되고 우리나라 역시도 그런 만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승부수로는 의료 AI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를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